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당신은 분명히 버텼습니다. 그 버팀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자책보다 오늘을 넘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던 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루가 지나갔다는 걸 깨닫고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며 자신을 탓했던 그런 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날이 더 잦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앞서갔습니다.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마저 쉬이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냥 보내버린 날이면 괜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에도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향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마을에 72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편의상 순이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습니다. 자식 넷을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밭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밭에도 못 나가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자식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해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견디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할머니 곁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든든해.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것, 명절에 엄마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내 힘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어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버텨볼게. 버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버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일을 한 번 더 맞이하겠다는 뜻이고 이 세상에 내가 있어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버팀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았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사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날이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채찍을 듭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가 매일 열매를 맺습니까? 매일 꽃을 피웁니까? 아닙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히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겨울 나무를 보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 나무가 겨울을 버텨야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바람을 맞으며 버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다시 힘을 모을 수 있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당신은 분명히 버텼습니다. 자책보다 오늘을 넘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젊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셔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 그분들이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사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곁에 가면 묘한 평안함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시는 할머니, 눈빛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가끔 힘겹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따뜻함을 주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위로해드리러 간 건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왔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가족 곁에 있어주는 것,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자신을 많이 다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만큼 못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익숙해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데는 서툰 세대이시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사치일 리 없습니다. 삶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날도 있고 주저앉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저앉은 날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작게라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 조용히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밭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마당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꽃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 했네. 하나. 딱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넘긴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를 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당신은 분명히 버텼습니다. 그 버팀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자책보다 오늘을 넘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계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냥 그렇게 버텨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